이번에 2020년 8월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에 냉각기가 준비되고 있고 공포의 시기가 아닌 기회의 시기라는 것, 그리고 진척 사항을 계속해서 공개 방송에서 공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보고 대응하는 방식이 매우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준비한 내용도 공개 방송에서 이 채권 가격 지수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얘기를 노출해 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캐치를 못하신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놓고 작정하고 우리가 그동안 공개 방송에서 채권 가격 지수를 봤을 때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분들이 인지하지 못했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콕 집어서 대놓고 말씀을 드리는 순서가 되겠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준비한 순서도 댓글에 보게 되면 냉각기能없었다, 불장이다. 조만간 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똑같은 내용을 수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공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원하는 정보만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설명한 내용을 들을 때 듣고 싶은 부분만 조합해서 다른 내용으로 인지를 하는 현상도 발생이 되게 되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콕 집어서 무슨 일이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벌어지게 될지 살펴보는 내용, 오늘 이 두 번째 순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8월서부터 금융시장에 냉각기가 준비되고 기회의 시기라는 것을 계속해서 진척독과에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보니 인버스를 사신 분, 현금 100%를 사신 분들이 온갖 이제 불만의 댓글들을 많이 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개월 동안 똑같은 얘기, 진척 사항에 대해서도 공유를 했고 9월에 진입했으면 어떤 지금 상황에 와 있는지 현금 100% 들고 있을 때가 아니다. 기회비용이 손실된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도 공개방송에서 공유를 드렸었죠. 그래서 좀 더 대놓고선 말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좀 더 대놓고 말해야 되겠다 해서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네, 대한민국 11월 옵션 만기와 원화 가치 강세 현상, 오늘 이제 준비한 두 번째 내용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11월 옵션 만기였고, 또한 오늘 이제 주요한 언론들이 보도한 뉴스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 강세 현상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좀 살펴보게 된다면 코스피가 지금 어느 상황에 와 있는지도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가 있게 돼요. 먼저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서부터 2019년 7월 19일 전까지는 미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데 7월 19일 이후서부터 이와 같이 파란색 화살표로 나타낸 것과 같이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그 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된 그 출발점이 7월 19일 날 한국과 미국이 통화 스와프 600억 달러를 맺었어요. 즉 대한민국이 미달러가 필요한 시기에 미국으로부터 저 600억 달러 범위 내에서 빌려올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통화 스와프가 진행된 이후에 이와 같이 미달러 대비 원화 가치 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이에 관련된 상세 분석 내용은 이전에 이제 원화 강세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었고,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되죠.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미달러 대비 원화 가치 강세 현상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타격을 받는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 수준이 1,100원, 대기업이더라도 1,000원 정도가 되게 되면 수출에 부담이 되는 그 환율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환율이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냐? 먼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좀 보게 되면 2017년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3.2%, 2018년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2.7%, 2019년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소수점 두 자리에서 두 번 반올림해서 2.0%. 즉 2017년도서부터 적용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책이 설정한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은 하방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고, 2019년은 새로운 정책이 만든 경제 성장률 중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던 시기예요. 그 속에서도 여기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시피 2019년 1분기가 가장 최악의 실적을 만들었었죠. 그 중에 원인을 보게 되면, 원인 중 하나를 보게 되면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이와 같은 초강세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2019년 1분기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2019년 속에서도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1분기에 하한 수준의 이와 같은 미달러 대비 원화 가격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인가 분석을 하게 되면
이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게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율이고, 검은 선으로 나타나는 게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예요. 앞서서도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기간에는 국가경제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민간기업이 이전과 똑같은 물량을 판매를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전보다 똑같은 물량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즉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간에 기업 지분가치는 상승하게 되고, 기업 지분가치의 다른 말인 주식 가격은 상승하기 쉬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반대로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는 기간에는 코스피 지수가 이에 연동돼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2020년 9월에 1.0%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던 것이 2020년 0.1%로 급락을 하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이와 같이 9월서부터 형성된 박스권에 위치하고 있다가 얘를 지금 소폭 돌파를 한 상황이죠. 일부에서 살펴봤었던 일본의 인플레이션율과 니케이 지수와 동일하게 어떤 나라가 됐든지 간에 이와 같이 가격을 움직이는 실체와 이와 같은 그림자, 가격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실체의 방향성에 수렴하는 과정이 진행됐을 뿐이 없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다 이제 공유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현재 이와 같이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가장 초강세를 나타내는 구간으로 들어왔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다행히도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최근에 그 초강세를 나타내는 현상보다는 좀 완화되고 있네, 다행이다. 외환 당국이 개입을 했든지 시장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든지 간에 이렇게 다행이다고 여기는 기간에도 코스피 지수와 실체와의 괴리가 있다면 괴리를 메우는 현상이 일정 기간 진행되게 된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녹화 편집본에도 이 내용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오늘이 이제 대한민국 11월 옵션 만기 일이 됐죠. 그래서 오전 11시 10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카페와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를 드렸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바라보기,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운영하는 이 카페에 11월 10일 대한민국 옵션 만기 포지션 변화 오전에 이제 남긴 내용을 보게 되면 수급상으로 이와 같이 외국인이 관망을 하게 되고, 기관은 매도세로 전환됐으나 매도세를 크게 늘리지 않고 개인도 매수세로 일부 전환돼서 관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어저께 기준으로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던 상황인데 만기 당일인데 오전에 관망세를 나타나게 된다. 뭔가 지금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얘가 좀 더 크게 보일 것 같죠? 이게 더 큰가요? 얘가 더 큰가요? 큰 거를 보게 되면 오전에 11시 10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 200 지수가 330.52에 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노란 박스로 나타나는 구간 330에서 332.5 미만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서 지수 자체가 이 구간 속에서 등락을 하게 되면 외국인은 지수가 하락할 경우에는 이제 손실이 발생되게 되고, 외국인이 늘상 사냥하는 저 자금 동원력이 가장 약한 개인의 파란 숫자가 흡족한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지를 않아요. 근데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다. 포지션을 옮겨야 되는 외국인이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 밑에 구간 327.5에서 330 미만 구간을 보게 되면 지수가 여기로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수익이 발생이 되게 되고, 개인의 파란 숫자가 개인의 풋옵션 매도 포지션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변화가 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노림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개인이 포지션을 여기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지를 못하거나 현재와 같은 포지션이 유지가 되게 될 경우에는 장마감으로 가게 되더라도 이 327.5에서 320 미만 구간에서 장이 마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이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오늘 오전 11시 10분에 공유를 드렸고요.
장마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 200 지수가 329.72에서 끝나게 되면서 오전에 분석했었던 325에서 어딥니까? 아니죠. 여기죠. 327.5에서 330 미만 구간, 여기서 이제 종료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파생시장의 논리가 작용되고 있던 그러한 주간이었었다. 근데 오늘 이제 대한민국의 11월 옵션 만기는 끝났지만 오늘서부터 이제 다음 주 금요일까지가 세계 경제 표준,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인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 주간이 되게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왜 S&P 500이 박스 상단에 가 있고 다우존스가 그것을 뚫었는데 나스닥은 박스에 유지되고 있고 상해 종합이나 유럽 지수 같은 경우도 박스권 내에 있는지를 인지할 수가 있게 되죠. 아직 이 11월 파생시장 변동성 기간이 종료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향후에 뭐 내년에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수를 상방으로 잡아볼 수는 있게 되지만 당장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님을 직접 눈으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순서가 되겠고요. 공개 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화 수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늦은 시간까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이 지속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 구독이 발생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3독의 정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